질문. 질문 없어요. 없어? 오, 훌륭한데? 모르는 게 없는 거잖아. 물론 답지 보고 풀었어. 아, 이해했어요. 5분 만에 보지 않았어요. 알았어. 질문? 없나요? 저 좀 많아요. 많아요. 366번, 300, 몇 개? 174줄. 70. 70. 지수대 66번. 네. 아, 2차 함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꼭지점이다. 그럼 A 값이 얼마냐? 요거랑 똑같은 유형 문제 앞에서 그 대표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발전 문제 풀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발전 문제가 아니라 중간 다음 깨는 문제인가? 아무튼 A의 값에 관계없이잖아요. 뭐야?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A로 정리해야죠. A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A로 묶으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뒤에 플러스 X제곱 생기겠죠?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반드시 X의 배수 붙어있는 얘가 얼마냐? 0. 그럼 X는? 1. 그럼 X가 1을 넣어. 그럼 Y는 얼마야? X제곱 1 그러면 Y는? 1.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는 무조건 1,1을 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 꼭지점. 그 1,1이 꼭지점이어야 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올 거니까 A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또 맞네. 미안.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369번이요. 69번. 아! 안 돼. 응? 정사각형이라는 소리 뭐야 이거? 정사각형이라는 소리네. 맞죠? PQ의 길이랑 PS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일 때 넓이 구해라. 이 소리죠. 근데 얘는 이 같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쭈네요. 왜냐면 애초에 정사각형만 그려놓고 넓이를 구해라라고 줘도 되는데 얘는 힌트를 하나 더 주잖아. 그 P점과 Q점의 X좌표가 얼마나? P점과 Q점의 X좌표가 A다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안 알려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A라고 두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출발하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P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요. Q점의 X좌표를 A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 P는 Y는 3분의 1 X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3분의 1 A제곱이고 그럼 Q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니까 A, A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 가지고 PQ 두 개 봐요. PQ의 길이는 어떻게 돼? PQ의 길이는? 3분의 2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가로 P부터 S까지의 길이는 얘가 이제 원점 그 꼭지점의 원점이라 Y축 대칭이지. P점의 X좌표가 A면 S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래서 s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1 a 제곱이 되면서 t부터 s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돼? 오케이 2a 근데 그 둘이 어떻다? 같다 정사각형 그럼 둘이 같으려면 3분의 2 a 제곱과 2a가 같으려면 2 나누고 3 곱해서 a 제곱이 3a랑 똑같으니까 a는 0 또는 3이 되고요 0일 수 없으니까 하면 길이라서 a는 3이겠죠? a 자리에 3을 넣어? 한변 길이가 얼마? 6짜리 정사각형 넓이는? 36 또? 경매해보고 사이 몇 쪽이지? 92쪽? 사이 4 이거 하나씩 다 네, 다시.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다. 좀 그려봅시다.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두 점을 지나는 좀 이상해졌네. 여기를 k1 여기 b 수선회관을 내려서 여기를 b1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했더니 2분의 3이 나왔다. 그때 k의 값이 p 플러스 q 루트 7이라면 10p 플러스 q는 얼마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y는 2x 플러스 k라고 했고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일 때 그럼 a랑 b는 둘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의 값 중에 x좌표가 a1의 x좌표 나머지 하나가 b1의 x좌표가 될 거고 그리고 점 C는 얘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거 x좌표 이거 x좌표랑 얘랑 거리 구하면 두 삼각형의 밑변 나올 거고요. 높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2죠? 길이가 2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얘하고 1일 때 2예요. 이 길이만 찾으면 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얘는 2a가 될 거고 얘는 2b가 될 거네. 그래서 얘는 넓이가 얼마예요? a제곱이죠. 요 삼각형 넓이는 a제곱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b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더했더니
2분의 3이단을 만족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이 A랑 B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의 길이는 이 C의 x좌표에서 A1의 x좌표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A1의 x좌표는 얘네들 연립항로 연립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라고 했죠. 연립부터 해볼게요. 두 식을 y는 2x 플러스 k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제곱 두고 둘 연립 대입하고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x잖아. k가 아니고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임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얘 두 근이 생기겠죠? 그럼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두면 얘가 알파 콤마 0이고 얘가 베타 콤마 0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정 C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C는 얘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된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를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b는 어떻게 돼요?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빼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a랑 b만 찾으면 끝났죠?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문자는 뭐만 나와요? k만 남을 거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해봅시다. 집어넣으면 a제곱 할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k알파 플러스 4분의 k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4분의 k제곱 이게 2분의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k-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죠. 그것까지 바꿔야 돼요. 와.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k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4분의 k 2k 제곱이니까 2분의 k 제곱이 2분의 3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되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돼요? 합의 제곱 빼기 2분의 곱의 2배를 빼는 거잖아요.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k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이거 2배를 뺄 거예요. 제곱하면 4 2배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정리를 해보면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6이 2분의 3이 나오면 k 값이 얼마냐 2 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에서 3이 넘어와서 빼니까 플러스 9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근해 공식 써야겠죠? k는 짝수 공식 쓰면 1분의 플러스 4 뿔마 루트 16 빼기 9니까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k 값이 그래서 p 플러스 q 루트 7이거든요. 그럼 p 자리는 4잖아요. q 자리는 얼마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k가요 이 y절편이거든요. 4 플러스 루트 7이면 이 꼭지점이 1이야 1 그쵸? 그러니까
둘 다 1보다는 크긴 커야 되는데 그쵸? 4 플러스 루트 7하면 어디로 가요? 이만큼 위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 2인 직선을 그리면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로 추천해야 돼? 4 마이너스 루트 7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P가 4고 Q가 마이너스 1이면 P에다가 10 곱해서 40 빼기 1이니까 39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보기에 39도 있고 41도 있다고. 그럼 이걸 Q를 플러스 1로 할 거냐 마이너스 1로 할 거냐를 조건을 생각해서 마지막에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뭐 지금처럼 단답형으로 나와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여태까지 푼 것 중에 이게 제일 복잡한 활용인 것 같은데. 또? 잘했어요. 끝? 많다며. 근데 다시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우리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되네. 다음이요. 최대 최소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 최대 최소 문제는 오늘 우리 이거 하면 끝이니? 최대 최소 하면 진짜요? 시험 보면 끝인가? 그러네? 오 그러네. 맞지? 너네 여러 가지 반응 시험까지니까. 그러네. 다음 주부터 이제 저기 하면 돼요. 시험 때. 뭐야? 몇 쪽이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95? 94? 여러분 이 최대 구하는 문제를요 중학교 2차 함수 배울 때도 했잖아. 그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차이점이요? 그때하고의 차이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가지고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하고 차이점.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범위가 주어져 있죠? 범위가 주어지면서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예요? 최대 같은 중학교 때는 뭐야? 중학교 때는 결국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는 결국 뭐 찾는 문제였어? 꼭지점에서 찾는 거였죠? 그냥 꼭지점에 y좌표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다고요. 위로 블록하면 꼭지점에서 최대값, 아래로 블록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범위를 줘서 함수를 자를 거라고 주어진 구간 안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래로 블록에서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한없이 커지니까. 위로 블록이면 반대로 꼭지점에서 최대값은 나오는데 한없이 작아지니까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네. 근데 얘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범위를 줘서 자를 거라고. 요 안에서만 보겠대. 그럼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찾아라. 네. 최소값도 있다. 찾아라. 그리고 단순히 최소값,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최대나 최소를 항상 꼭지점으로 찾으시면 안 된다고. 틀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최대 최소 문제에서의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부터. 그래서 이 개념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구간에 양쪽 끝 중에 하나가 최대일 건데 그럼 둘 다 찾아서 큰 걸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 꼭지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에서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니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이거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x가 1일 때 최소값이 2 나옵니다. a, b를 더해주세요. 얘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실수 전체 다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다 보는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를 다 봤는데 최소값이 x가 1일 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알려주는 거라고? 꼭지점 좌표가 1,2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네. 그럼 지금 주어진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차함수가 꼭지점 좌표가 1,2가 되도록 식을 만들어라죠. 만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x-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4 둘이 더해주시면 0이죠? 아씨 괜히 이렇게 풀었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안 돼. 멍청했네. 여러분 지금 주어진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a 플러스 b 어떻게 만들어요? 1번. x에다 1 대입이죠? x에다 1 대입하시면 돼.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a 플러스 b죠? 네. 그게 얼마야? y 2라고. 음. 1,2를 지나야 되잖아요. 1,2가 꼭지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y가 당연히 2죠? 네.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0이죠.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더하면 0이에요. 2번 최대값이 3이다. 위로 블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최고차항과 1차항의 개수를 미정계수로 줬는데 그게 미정계수더라도 뭐는 알 수 있다. 요 두 개가 a랑 2a라고 나왔어도 뭐는 구할 수 있다. 꼭지점에 x 좌표는 알 수 있죠. 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죠? 최대값이 3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테이프요. 지금 대입만 하면 되죠.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굳이 완전 제곱식 만들 필요 없이 대입만 하셔도 돼요. 대입하시면 3은 a-2a-5가 되니까 8이 마이너스 a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a는 마이너스 8. 여러분 이거 a만 찾으면 되잖아요. 뭐 데이터 찾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위로 블록한 여기가 마이너스 1,3이잖아요. 아니지 꼭지점이 아니지. 맞나? 맞네.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었죠? 근데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y 절편이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5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참수는요 x가 1 커져요. 네. 그 y가 얼마 커져야 돼? 기본은? 꼭지점부터 1만큼 떨어져 있으면 y 값은 얼마 차이 나야 돼? 2 아니 1 차이 나야 되죠? 그쵸? 근데 얘는 얼마 차이 나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차이 나잖아. 예. 그쵸? 이게 뭐라고 합니까? A값 최고 차이는 개수 차이가. 기본형에서는 1만큼 차이 나면 1씩 차이 나는다고 했죠? 근데 그럼 그 다음 얼마 차이 난다고 했어? 1일 때 1. 그 다음 1일 때 3. 그 다음 1일 때 5. 홀수로 차이 나야 된다고 했죠? 네. 홀수로 계속 더해진다고 했었죠? 고관계 이용해서도 A 값 계산 안 하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럼 427번 이렇게 427번
재민이 다 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네. 뭘? 최대값을 구하라 하잖아요. 네. 그걸 모르겠는데. 1번? 네. 427번에 1번? 네. 그 최소값이 얼마인데? A 마이너스 네? A 마이너스 A-3이라고? 4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뭔가 착각했는데? 다시 해보죠. 제곱을 나눠 먹었는데. 꼭지점 넓이 찾았어? x는 마이너스 a 응, 그 마이너스 1을 지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4요. 네. 그게 최소값 아니야? 네. 어. 먹고 있네요. 응. 그게 GA야. 아, 네. 마이너스 3이요. 이게 최소값이라고? 이게 GA라고. GA는 이거라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거를 꺼놓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최대값 못 구해? 말이 안 돼. 왜? 거짓말하지 마. 아니, 얘 최대값 어떻게 구했는데? 이거 꼭지점. 그럼 이거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꼭지점이에요? 네, 똑같지. 2차 식네. 2차 함수면 꼭지점에 최대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잖아. 완전 작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앞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만 빼면 되지. 빼면 되지.
마이너스 5였어. 앞에 마이너스. 이게 그럼 아닌데 5인데? 이게 최종 마이너스 5잖아. 네? 뒤에가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붙어진 거 아니야? 플러스 5? 마이너스 5 아니고? 애초에 마이너스 4였잖아. 처음 식에서 마이너스 4잖아. 여기가. 근데 이게 왜 또 플러스 5야? 이거 풀면 플러스가 됐네? 플러스 마이너스 5야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지 뭐.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맞네. 왜 복사해? 네. 풀어. 넘어가게. 풀어주면 되니까. 2번부터가 범위 주어지고 최대최소 구하라니까 제문도 못 해야 된다고? 그거부터 보여요. 꼭지점. 꼭지점 x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부터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꼭지점 x좌표가 얼마니까? 1이네요. 1이죠? 네.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7.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1일 때 일단 구하시면 돼요. 1 나오면 얼마야? k-2죠? 네. 최소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알 수 있고요. 최대값 구할 거잖아요. 네. 최대값은 많이 떨어져. 더 먼 쪽. 우리는 0부터 3까지 볼 거니까 3까지가 더 멀죠? 네. 3일 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네. 3일 때 얼마예요? 18-12에 플러스 k. 5.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5 나오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5다. 두 번째. 1부터 4까지 볼 거예요. 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네. 그 마이너스 1이 범위 들어가지 않아요. 없어요? 그럼 더 쉬워.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범위 없고 1부터 4까지 찾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구간에 양쪽 끝이 최소 나오는 순간이랑 그냥 1하고 4 집어넣으면 되죠.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고? k-3 이게 최대값. 그럼 4일 때 어떻게 돼요? 4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 그럼 k-20. 그래서 최대값이 5였었으니까 k는 8이죠? 네. 여기다 8 넣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이다. 범위 안에 꼭지점 들어있는지 확인. 그리고 언제 최대인지 언제 최소인지 찾고 430번. 여기서 최대값이 뭐야? 여기 최대값이 뭐냐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야지. 여기에서요? 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야지. 그럼 지금 얘는 x좌표가 얼마야? 꼭지점 x좌표가. 꼭지점 x좌표가 3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3이라고. 근데 범위는
1부터 2까지만 보면 되잖아. 여기만 봤을 때 언제 최대야? 2일 때 최대죠. 2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와야 되고 1일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와야 돼. 선생님, 네.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진료는 의사와 약 제조는 약사원. 네, 그죠. 수학 선생님하고는 수학 얘기하세요. 줄 것 같아? 그럼 조퇴하고. 아니요, 좀 아픈 것 좀. 아니, 줄것 같아가지고. 견딜만해? 네. 딱히.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고 몸이 전체적으로. 왜 아프냐?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되는데? X에다 2 대입하는 거예요. 네, x에다 2 넣었다면 마이너스 3이다. 4A에다가 12A 마이너스 B는 네,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그리고 1을 대입하면 됐어요. 돼? 나오죠? 여러분 그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여러분 푼 거 아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축이 3이잖아요. 구간은 1부터 2까지 쪼갤 거죠. 네. 그럼 뭐라고 몇 칸가?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얼마만큼 차이 나요? 한 만큼 차이 나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6까지니까 네. 원래 얼마 차이 나야 되는데 4. 두 번째 얼마 차이 나는데 그 축을 기준으로 여러분 축을 기준으로 한 칸 가면 y가 얼마? 1만큼 차이 나야 된다니까요? 네. 한 칸 더 가면 3만큼 차이 난다고. 네. 한 칸 더 가면 5만큼 차이 나. 홀수 1, 3, 5, 7, 9 이렇게 커진다니까? 네. 두 번째가 3만큼 차이 난다고. 네. 그러면 원래 3만큼이니까 차이가 없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는 절대값이 1이라는 소리니까 위로 볼록이라 마이너스 1이야 그냥. 네. 아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3만큼 차이 나면 첫 번째 거 얼마 차이 나야 된다고? 1 차이 나야 된다니까? 네. 그 얘기는 원래 거 범위를 자르기 전에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3,2고 최고 차항의 기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면 위로 볼록이고 1이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식 나왔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전개하면 a 이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자꾸 왜 한다고? 심심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거 너네 그 문제 풀려고 보니까 일단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대입했죠. 그 대입해서 나오는 식두를 문자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머릿속으로 먼저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아,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아요. 내 머리로는 그 연립방정식까지 푸는 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미리 답을 배울 수 없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A랑 B를 금방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야? 얘가 3만큼 차이니까 얘가 1만큼 차이 나야 되잖아.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었잖아. 최대값이 2,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 차이 나야 되잖아. 첫 번째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1만큼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 칸 차이 나요. 비례로. 3번 볼게 3번. 3번부터가 이제 까다로운 거야.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3번 같은 게 나올 거야. 1, 2번 같은 게 나오면 땡큐 이러고 풀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아는 거 하고 풀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푸는 거죠. 왜 조심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없게 주는 거야 문제가. 네. 어려워지라고. 얘는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A. a죠. 꼭지점 좌표가 a, a제곱 마이너스 a예요. 네. 그럼 이 a가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에 들어있어?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범위 안에 없는지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다 해봐요. 다 해봐야 돼. 둘 다 해보는 거라고 다니고 그 각 경우를 다 생각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어떤 경우? 범위 안에 a가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최대값이 나와야 돼요. 이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얼마나 니까? 2요. 최대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푸는 거죠. 네.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2거나.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쵸? 네. 두 번째, 이 범위에 있지 않다면이잖아요. 이 범위에 없다는 얘기는 a가 1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죠? 네. 근데 두 가지가 다르잖아. 그걸 또 세분해서 또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위로 볼록한데 이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1이 있겠죠? 그 언제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이게 최대값이어야 돼. 이 최대값이 얼마나요? 2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 안 들어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a는 설마 왜?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 구했으니까 여기서 중복되게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 a가 1보다 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범위를 자를 때 여기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쪼갤 거라고요? 언제 최대값이 나와 당연히?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는 거죠. F1은 A-1이 될 거고요. 이게 2여야 됩니다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3이면 이 범위 안에 들어? 있네요? 네. 그럼 3은 되는 거죠.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푸셔야 돼요. 차근차근. 433번 해볼까요? 프린트 갖고 왔어. 이리만. 혹시 학교 프린트 안 갖고 왔는지? 네. 수학 프린트? 그 프린트 받은 게 없어요. 어? 거의 아마 똑같은 거 같았을걸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지금 몇 차씩까지 한 8차씩 9차씩 받은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몰라? 괜찮아요. 다 씹었어요. 다 쉬었다고? 이제 어려운 거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 넌 쉬었어? 아니 넌 쉬었으면 됐지. 상대적으로 내가 쉬었으면 상관없지. 그럼 좋지. 남들은 어려운데 내가 쉬우면 좋지. 진짜 쉽던데. 저희랑 쌤이 달라가지고. 너네 반이 아니구나. 다른 반이구나. 프린트는 똑같은 거 아니야? 너네 받는 프린트가 달라? 반마다? 선생님마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 프린트 보면 못 봐서. 저희는 맨날 주던데 10차시까지 나왔어요. 10초씩까지 나왔대. 저희 교과서를 이제 듣고 해서 그래? 별나? 어? 이상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저희 마찬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프린트로 주세요. 그럼 교과서로 써? 저희 쌤이 좀 특이하세요. 거꾸로 교시한다고
애들한테 수업시켜? 네. 저희는 다 물어보는데 수업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러면? 가르쳐주긴 하는데 가르쳐주는 거 되게 자꾸 문제 풀고 모르는 거 물어봐라? 다 물어보라고. 그치. 그럼 이제 공부하기 싫은 애들 어차피 안 물어볼 거니까. 답이 다르게 나와요. 답이 달라고? 답이 안 나온다고? 꼭지점이 얼마예요? A, 1이요. A, 1이요? 1,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A가 양수. 양수라는 힌트죠. 양수. 그리고 0부터 1까지만 봤을 때 최소값이 5가 나왔다. 원래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인 a를 주어진 범위인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이 범위 바깥인 1보다 큰 쪽 아니면 0보다 작은 쪽을 봐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쪽은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문제는 이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꼭지점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최소값은 1이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쵸? 그래프 잘못 그렸네. 위로 올라 가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1보다 큰 쪽에 a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1보다 큰 쪽에 a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a인데 얘가 1보다는 큰 쪽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0부터 1까지만 볼 거잖아. 이렇게. 그 언제 최대값이 나와요? 0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a제곱 플러스 2가 얼마? 5 나와야 돼요. 그 a 값은 뿔만인데 범위가 1보다 큰 쪽이었으니까 a는 근데 답이 3이라고 있어서 큰일 날 뻔했네. 최소값이네. 아니,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아니죠? 최소값이면 언제? 1일 때 1일 때 구해야죠.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F1은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이게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이 5입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되고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보다 큰 쪽이니까 3. 그럼 넘어가서 공통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 최대차도를 구해요. 그럼 여러분 공통부분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치환해요. 식의 공통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할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한 문자로 치환할 때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치환하는 문자 있죠. 이제 범위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원래 x랑 y에 관한 함수야. 변수가 x랑 y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치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뭘로 치환할 건데? A. 만약에 a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꿔 a로. y는 a제곱 플러스 6에 플러스 10이 이렇게 막 바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문제에서는 y랑 x 관계를 물어보던 문제를 y랑 a 관계로 문제를 바꾼 거라고요. 네. 그쵸? 그럼 여기서는 x에 관련된 뭔가 표현이 없죠. 범위가 없죠. 그 얘기는 다 봐라 이런 뜻이에요. 실수 전체를 다 봐라. 그러면 우리는 이 a를
x를 이용해서 찾은 거라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a다라고 찾은 거잖아요. 네. 이런 관계가 있죠? a하고 x는. 그러면 x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최소값이 얼마 나와요? 최소값이요? 네. 3 누구? 3 아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네. a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 따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풀이를 하는 과정상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럼 범위를 설정해 놓으면 이제 문제가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풀던 문제들이랑 똑같아졌죠.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데 범위가 주어진 형태. 그럼 뭐부터 찾아요? 꼭지점 x좌표? 지금은 문자가 a니까 꼭지점에 a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꼭지점 a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범위예요. 안 들어있네. 이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인 순간이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볼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최소값이 언제 나와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면 y가 얼마예요? 4? 그럼 최소값은 4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가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 얘기는 x가 얼마면 a가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a는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2를 가졌고 그때 이 y값은 최소값으로 4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x가 얼마일 때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으로 y는 4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데 얘는 애초에 x의 범위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x로 풀 게 아니고 치환해서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두고 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 때 새로운 문자 a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문제를 a로 바꿔서 풀 거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 범위를 이걸 보고 찾는 거예요.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그럼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a 값은 어떻게 변할지 봐라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1. 1이죠? 그럼 범위 안에 1이 들어있네? 그럼 최소값은 1일 때 나오겠네? 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은 2.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1에서 더 많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8. 죄송해요. 6 나왔어? 너 암산 진짜 못하는구나? 저요? 암산하지 마. 싫어요. 아니 싫어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1번 문제 틀리지 시험. 너 1번 틀려서 97점 맞은 애가 뭐지? 네. 그래서 A. 그럼 얘는 이제 꼭지점 잡히면 얼마야 A가? A가 얼마일 때 꼭지점이 나요? 1일 때. 근데 1이 범위에 없죠? 그러니까 2하고 6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올 거라고. 어차피 둘 다 구할 거니까 그냥 2도 대입해보고 6도 대입해보시면 돼요.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가 2면 Y가 4예요. A에다 6 넣으면 28?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시안에서 새로운 문자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고 와우 436번 뭘 치환할 건지부터 설정을 하셔야겠네. 왜? 다 했어? 아니요. 뭐 정리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 끝낼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만 해요. 잘 가. 넌 영어 모의고사 몇점 나왔어? 저요? 응. 80점 이상이고. 80점 이상이야? 2등급이야? 네. 수학은? 70이요. 3등급이네? 네. 왜? 영어는 2등급인데? 수학이 저는 어려운데 암산을 못하잖아요. 그건 안 하면 되지. 아니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너는? 네? 영어는 몇 점이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그때 70. 70. 3등급. 3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77이 커트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응. 2등급 커트. 3등급. 영어는 더 안 좋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게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이. 그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나왔어? 답 이상하게 나와? 뭐를 별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아, 뒤에-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그 뒤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애. 그죠? 뭘 바꾸고 싶어 딱 보면 겹치는 게 누구예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까지 겹치잖아. 네.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까지는 되죠. 이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이걸 뭘로 바꾸자는 거야? A. 이걸 a로 바꾸자 이거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10이 최종적인 형태.
여기까지. 그럼 이제 A의 범위만 찾으면 되죠, 우리는. A가 누구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였잖아요. 근데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얘의 꼭지점 x좌표는 얼마니까? 1이니까 1 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1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 범위를 가지고 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의 최대 최소를 다시 구하는 거야. 얘만 너는 수학 몇 점이야?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영어는? 87이요. 영어는 87점이나 나오네. 두 문제만 더 맞으면 1등 문제. 한 문제만 더 하시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1등이네? 3문제니? 네. 남자랑 틀렸더라고요. 수학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안 알려도 되는 거였어요? 없다고 물어볼까요? 3등급 정도면 왜 가르쳐줄만 하잖아. 아니야? 아빠 3등급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요? 설마?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아빠 잘 봤다가 했는데 오빠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약간 기준치에서 낮아진 것 같아요. 오빠한테 감사해야지 그러면. 야 근데 3등급 하면 잘하는 거야. 그래요? 너 지금 상위 20% 안에 든 거라니까? 3등급 20%예요? 3등급 커트라인이 23%인데 너 3등급 중에 꼴찌는 아니잖아. 그 3등급 중에 꼴찌가 23%인데 상위 23%인데 넌 한 중간 정도 되니까 그 2등급 커트라인 그 정도면 20% 안에 들었으면 뭐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 그 얼마만큼을 기준으로 들 거냐 이제가 다르지만 아니 규모가 너무 최소값이 이상해요. 최소값이 이상하려나? 이걸로 일단 찾으면 어떻게 돼? 1 나오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나오면 3까지인가요? A의 범위는? 다르게 나와. 여기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1 넣으면 최소잖아. 꼭지점이 1이니까 예. 아 네. 이 아래도 블록한데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네.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최대값 나올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그럼 이제 요 범위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영어가 뭐 87점이면 뭐 이제 영어 공부하면 되겠네. 수학 공부하면 되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봐 되게 웃긴 거야. 아니 근데 니네는 잘하는 거 막 계속 공부하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계속 영어만 계속 공부하잖아. 아니에요. 영어 점수 잘 나오니까. 아니요. 과학 공부했어요. 과학 공부했다고? 수학 공부를 해야지. 됐죠? 넘어갈게. 말하지 않았나? 너네는 수학 4, 영어 4, 나머지 2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니까. 네. 수학 4, 영어 4, 국어 1.5, 나머지 0.5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국어도 2등급이에요. 수학이? 아쉽지만 3등급이죠. 영어는? 그거 너무 영어도 2등급, 다 2등급이에요. 수학 빼고 다 2등급이야? 하나도. 멋진 친구네요. 너는 그러면 수학 공부하면 되겠네. 전 수학 머리가 없어서 제 생각은 자유롭지 못해요. 아, 틀박힌 생각만 해도 돼. 네가 푸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맨날 틀박힌 문제만 나오는데 맨날 이런 문제만 풀어가지고 뭐 병신 문제 이런 거 안 풀 거잖아. 그건 그렇지. 다음은 438번으로 볼게요. 위에 있는 건 너무 쉬워서
네. 여기 실생활하는 뭐 이렇게 활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X 값을 어쩌면서 식이 없어서 어려운 거야. 식을 너네한테 만들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식을 못 만들겠어서 어려운 거라고. 근데 그 높이 관련된 문제 뭐 집어던지는 거 있잖아요. 걔는 문제에서 자꾸 식을 줘. 그러면 그게 활용일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대입만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건 어려울 수 없고요. 그 438번처럼 식을 직접 만드는 문제. 특히 이 물건 판매 맨날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 원래 가격이 얼마네? 연필 한 자루는 100원 100원이야. 근데 이걸 100원씩 팔면 하루에 몇 개가 팔려요? 80원입니다. 80자루가 팔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판매 금액이 얼마나 얘기야? 8,000원 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8,000원. 근데 가격을 내리면 싸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갔는데 그래서 얼마를 X1을 내리면 가격을 X1 내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100X 100-X1으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팔면 판매량이 어떻게 된다고? 80 플러스 4X 4x가 늘어나니까 80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둘곱해요. 여기 줄 곱하면 돼. 이렇게. 네. 여러분 이걸 함수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판매 금액을 구하고 싶으니까 y는 100-x 곱하기 80 플러스 4x다. 그래놓고 이 판매 금액이 뭘 구해요? 최대 최대일 때 연필 한 자루는 얼마로 팔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매 금액을 y라고 하는데 이 y의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네. 그때의 얘 구하는 거야. 그때의 x 값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언제 최대값이 나와? 언제 나오냐고요? 네. 그걸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 그걸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 여러분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네. 그냥 그리면 돼. 어떻게? 마이너스 20에서 한 번 만나고 100에서 한 번 만나는 거야. 네. 그럼 최대는 언제 나오냐고. 억제점인데 40일 때 나오겠죠. 이 대칭이니까 가운데 있어야지. 40이라고. 네. 그러니까 x가 40일 때라니까? 네. 그때 최대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40일 때라고 했어요. 40. 40원이라고 쓰면 이제 다 풀고 망하는 거고. 답을 뭐라고 써야 돼? x가 40이면. 한 자루에 60원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연필 한 자루를 60원에 팔면 판매 금액이 최대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100 넣으면 0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2차 함수식이 있으면 x축하고 100일 때 만나고 마이너스 20일 때 만나잖아. 네. 번 해볼까요? 438이요? 네. 똑같은 거니까. 아니 439 그냥 할까? 원래 하던 거? 네. 그래 439 하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한 문제 더 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아요. 저 활용은 모르겠죠. 10분 끌 것 같은데. 아직 집에 안 갔어?
못해요? 뭘 계산하고 못 해? 이거 아까 거. 이거요? 네. 아니 그냥 이걸 푸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구할 수 있잖아. 100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0 나오면 0 나오니까. 방정식이 해 찾는 그 두 점을 찾으면 그 둘의 가운데가 최대를 갖는 순간 이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 음. 좀 봐주세요. 식을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10x니까 1000 플러스 10x 만 빼기 200x. 네. 근데 x가 0보다는 크니까 그냥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뭘 구할 수 없어. x가 나는 x 몇인데요? 뭐 최대 나올 때 x가 얼마냐? 네. 다 말려고? 아니야. 아니야. 이 식은 맞아요? 그게 뭘 구하는 거지? 뭐그 둘 곱하겠다고? 그 둘 곱하면 최대 2이다? 틀렸지? 200으로 해야 되나? 어디 가세요? 네, 이익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익금 구하는 이익 구하는 거 이 지금 하는 문제는? 마이너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틀렸지 왜? 여러분 얘는 판매액을 구하는 거지만 그 문제는 이익금을 구하는 거라고.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연필을 100원짜리를 60원에 팔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연필이 내가 사 와서 팔 거 아니야. 딴 데서 사서 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연필이 만약에 70원 주고 사왔으면 아무리 판매액이 커지더라도 60원에 팔면 계속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익 계산은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가에서 그 할인하는 가격을 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익 금액에서 빼셔야죠. 내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고 있어? 800원짜리 1000원에 팔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익은 원래 200원이었다고. 근데 그 이익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할인을 해줄 거라고. 10x원씩. 그쵸? 200 마이너스 10x 이렇게 출발해줘야지. 네, 천재시네요. 네가 알았어요. 제가 멍청한 걸로. 뭐 또 멍청하기까지 해. 이거 모른다고 멍청하진 않지. 네. 모를 수도 있지. 내려야 돼? 다시. 그러니까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1000 플러스 10x 아니었어요? 잠깐만. 올려야 되니까. 그쵸. 올리면. 아 근데 마이너스. 그 200 플러스 10x죠. 200 플러스 10x. 그러면 이익 금액을 계산할 때는 200 플러스 10x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0x요? 10. 정가를 10x씩 올리는. 뭐였지? 대성공인가? 이 시험에 나왔어. 이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8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한 자루 팔면 이익이 얼마냐고. 200이요. 한 자루에 200원의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원씩 이익을 얻을 때에는 몇 자루가 팔려? 10,000개? 네. 10,000개씩 팔렸죠. 그때 10,000개씩 팔렸어. 근데 이 금액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원짜리를 금액을 10x원씩 더 추가로 팔면 판매량은 어떻게 돼? 200x 줄어들. 200x씩 감소하는데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200x씩 감소해. 그 우리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만큼 팔 거니까 둘이 곱하면 이익 금액 이렇게 된다. 둘이 곱한 게 이익 금액.
그럼 이 이익 금액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 최대값이 나오려면 x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로 이차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두 번 만나 두 번. 한 번 언제 만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한 번 더. 50. 50. 그럼 가운데가 얼마예요? 15. 15. x가 얼마일 때? X가 15. x가 15면 최대 이익 금액이 나온다고. x가 15라는 얘기는 여기다 15를 집어 넣으니까 그쵸? 금액을 얼마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150. 150원을 올리겠다고. 근데 애초에 연필 가격, 아니 연필 아니고 뭐야? 컴퓨터 사인펜이 얼마니까? 얼마에 팔고 있었으니까? 1,000원에 팔고 있었으니까 150원을 올린 금액으로 팔아야 최대 이익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금액이 1,150원이어야 됩니다. 될까요? 네. 아? 끝났어요. 끝났어? 이게 뭔데 끝내? 안녕히 계세요. 근데 세 문제밖에 안 나왔을까? 뭐라는 거야?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시험 때부터 하면 되죠. 네, 거기 뒤에 그 단어 마무리 문제 있잖아요. 네. 미리미리 단어 마무리 좀 미리 풀어. 그럼 되지. 일단 유형 지금 3개 남았으니까 유형 3개 빼고는 다 풀 수 있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있어요? 뭐. 아, 어. 이것도 풀어와요? 네, 미리미리 푸세요. 아. 풀 수 있는 것들은.